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 실적 점검 결과 86건을 추가 개선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등 4,100억 원 규모의 3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에 의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달 들어 일주일 동안의 분양 물량이 지난달 전체 분양 물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악재에 밀려서 1970선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세장이었습니다.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일인 8일 유럽발 악재 속에 다시 197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간밤 유럽 경기의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7.66포인트 내린 1965.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32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닷새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05억 원, 39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통신업과 서비스업, 의료정밀 등이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지만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신한지주 등의 주가도 내려갔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포스코, 네이버, SK텔레콤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92포인트 오른 566.74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대림산업의 주가가 이 신용등급 하락과 실적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군요. 네, 대림산업의 주가가 신용등급 하락에 3, 4분기 실적 우려가 겹치면서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림산업은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100원 하락한 6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67,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일 대림산업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신용평가사는 지난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추가 원가 투입이 발생했고 국내 플랜트 사업에서도 적자가 발생해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4분기 실적 우려도 주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증권가는 국내 플랜트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부실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대림산업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플랜트 사업부와 사우디 현지법인의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8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구간이 지난 6월부터 지정 해제돼 횡단보도 설치와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 대리점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던 낡은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업 현장애로 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86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개선한 건수는 총 51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 무역, 입지 규제 16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4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 중복 규제 24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은 앞으로 매월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등 4,100억 원 규모의 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립 등입니다. 송도 컨벤시아는 전시산업발전법 5개년 계획상에 코엑스, 킨텍스, 송도 컨벤시아 삼각축 조성 계획에 따른 대선 공약으로 총 사업비 1,54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3,700제곱미터의 전시 회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 폐기물을 연료화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과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이용하는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립 등도 추진합니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회의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의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진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심재철, 김영록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546명이었지만 이 중 27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47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526명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중 8명이 2013년에는 569명 중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 원, 34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임한수 국세청장은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이달 들어 일주일 동안의 분양 물량이 지난달 전체 분양 물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10월 1일에서 7일간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전국에서 건설사들이 분양한 일반 아파트는 33곳 18,2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월 한 달간 전국 31곳에서 17,607가구를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단 일주일 만에 9월 전체 분양 실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월 전체 분양 물량은 올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던 5월 31,932가구의 최다 분양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신규 분양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공급 과잉,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로 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묵혀뒀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액이 8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은 644억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오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 의무 불이행, 허위 부정,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 착오, 의료기관의 허위 부정 진료비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644억 2,700만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00만 원으로 환수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3,980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16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결정금액 319억 8,500만 원 중 244억 8,400만 원을 환수해 76.5%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4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올해보다 더 늘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큽니다. 산업부의 성현경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입니다. 이처럼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 안팎의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약 5조 원 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로는 내년에 올해보다 3조에서 4조 원 가량 소폭 증가한 53조에서 54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09년 5조 2천억 원이던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는 2010년에 21조 6천억 원으로 4배가량 껑충 뛰었는데요. 이후에는 매년 22조에서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조 원 안팎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연간 12조 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총 투자 금액은 4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내년 투자 계획은 세부 조정을 거쳐서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6일에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5조 6천억 원 들여서 2017년까지 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위기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정보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두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급락했는데요. 턴어라운드도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호황 국면을 열어간 삼성전자 특유의 위기 돌파 DNA를 발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단기적인 실적 개선 노력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지속 성장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룹 최고 위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움츠러들기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 기회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됩니까? 예, 삼성전자의 내년 시설 투자에서 우선순위는 수급 전망이 밝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분이 꼽힙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끌어올려야 되는 TV나 생활가전 같은 소비자 가전 부분도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매년 반도체 부분에 12조에서 13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금액이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고덕 산단에 단일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반도체 투자를 이처럼 늘리는 것은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점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요. 3D V낸드 플래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구부리고 착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OLED의 수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과 라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공장의 능동형 아몰레드 생산 시설인 A3 라인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그 장비 반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A3 라인에는 앞으로 수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늘 2020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서 베트남 옌퐁 공단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낮지만 매출 비중이 높은 소비자 가전 부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호치민 당 서기장이 와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공단에 5조 6천만 달러를 들여서 TV 중심의 C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승인서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에도 TV 생산 거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행경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2주차를 맞아 주요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한 번 고시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을 고시한 이 통사들은 오늘부터 보조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 갤럭시 S5와 갤럭시 S5 광대역 LTE-A 두 기종 모두 지원금을 LTE 100 요금제 기준으로 13만 3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4만 7천 원 증액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T는 고가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세분화하고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이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일부 바꿨습니다. 완전 보안 11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 노트 4는 8만 2천 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늘어났고 갤럭시 S5는 15만 9천 원에서 22만 8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LG U+는 갤럭시 노트 4만 보조금을 1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오늘 사장단 회의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가 포함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학 총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서는 1995년 채용제도를 지금의 열린 채용 체제로 전환하면서 폐지했던 서류 전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 직무적성검사에 한해 2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고 입시학원에서 취업 과외가 성행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자 올해 1월 채용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개선안에 포함된 총장 추천제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삼성그룹 공채는 다시 기존 방식대로 SSAT와 면접만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공채도 기존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중 60%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에서 8월 서울과 대전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의 동네 슈퍼, 전통시장, 정육점, 첨가물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 1,500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중 61%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7.3%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 휴업일의 정상 영업일보다 매출은 평균 10.4%, 고객은 11.4% 늘었습니다. 주부 등 소비자 1,000명 중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62.9%에 달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15.2%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라이프스타일 해보 황정입니다. 오늘 저녁 동쪽 하늘에서 3년 만에 개기월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6시 14분부터 달이 지구 그림자의 일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시작돼 개기월식은 7시 24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지겠는데요. 이때 지구 대기에 산란된 빛 때문에 보름달이 붉은 빛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시 54분쯤 붉은 달이 가장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니까 3년 만에 우주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분포도 오늘과 비슷하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가벼운 옷차림에 따뜻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론 무척 쌀쌀하죠. 어제 첫 어른과 서리에 이어서 오늘도 대관령에서
첫 서리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강원 내륙과 산간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로만 높은 구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아침에 춘천, 대전 10도까지 떨어지겠고 강한 햇볕에 낮 기온 서울, 대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 11도에서 26도, 대구 13도에서 26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속초 13도에서 23도, 울진 10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영남,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